네, 오늘은 세계 자살 예방의 날입니다만 우리나라는 벌써 13년째 OECD 회원국 중 자살률 1위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에서 자살률이 이렇게 높은 이유는 무엇인지 또 효과적인 예방 대책은 없는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명기 정신과 전문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스스로 목숨을 끊는 안타까운 사건들 저희가 뉴스를 통해서도 많이 전해드리고 있는데 13년째 OECD 회원국 중 자살률이 1위라는 건 좀 충격적인 소식인데요. 우리나라에서 자살률이 유독 이렇게 높은 이유는 어디에서 찾아볼 수 있을까요? 일단 이제 고령화가 진행이 되어 가고 있으니까요. 거기에 있어서도 이제 질병이라든가 또 고령화에 따른 어떤 그 어려움 때문에 그렇게 되는 부분도 있고요. 예. 그리고 그동안은 우리가 이제 고성장 사회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막 이렇게 출세가 됐든 재산이 됐든 올라가는 것만 바라보고 살았는데 예. 나름대로 이제 고성장이 멈추게 되다가 보니까 이제 절망감에 사로잡히게 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그 아래 세대의 눈높이는 굉장히 고성장 사회를 살아가던 눈높이에 있게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아무리 노력해도 될 것 같지 않으면서 삶을 살아가는 이유를 잃게 되는 부분도 있고요. 예. 그리고 과거에는 지금보다는 훨씬 이혼율도 낮고 가족 관계가 단단했기 때문에 결국은 자살을 시도한다든가 아니면 작은 조짐이 있었을 때 주위에서 그거를 바라보고 이렇게 되는데 서로 다 바삐 사는 세상이 됐고 더군다나 혼자 사는 인구가 늘어나게 되면서 자살의 위험성도 조금씩 더 올라가게 된 거죠. 예. 근데 또 충격적인 게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사망 원인 1위 역시도 자살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청소년들의 자살 이유는 좀 어떻게 살펴볼 수 있을까요? 일단은 우리가 이제 수능 포기자 그런 수포자라고 하잖아요. 예. 이제 그 사회가 전부 다 공부를 갖다 어느 정도 해서 어느 직장에 들어가고 어떻게 되지 않으면 마치 인생이 끝난다는 듯이 이렇게 생각하게 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러나 막상 사실은 고등학교 졸업하고 아주 본인이 원하는 아주 좋은 대학에 가고 아주 좋은 직장에 가지 않더라도 삶은 굴러가거든요. 그렇죠. 그러나 많은 학생들이 삶이 없다고 생각해요. 예.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를 졸업하면서 옛날에는 우리 빨리 어른이 되고 싶어요 그랬는데 이제는 별로 어른이 되고 싶은 거를 좋아하지 않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이제 가치관에 갖다 잃은 점도 있고요. 그러면서 이혼이라든가 아니면 아무래도 그 가족 구성수가 적게 되면서 힘들었을 때 얘기할 수 있는 부분도 없게 되고요. 과거에는 예를 들어 내가 힘들면 우리 엄마랑 나랑 성격이 맞지 않으면 이모랑도 얘기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하소연할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혼자 있는 시간도 많아지고 예. 그러다가 보니까 자살을 갖다 시도하게 되는 경우도 증가한다고 생각이 돼요. 예. 같은 정도의 고통이라고 하더라도 어떤 사람은 또 훌훌 잘 털고 일어나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좀 극심하게 우울증을 겪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사람마다 스트레스를 대하는 방식이 다른 이유는 뭘까요? 일단은 우울증은 성인이 살아가다가 보면 통계에 따르지만 10명에서 2명에서 10명에서 한 4명 정도가 겪게 돼요. 예. 그러나 반대로 따지게 되면은 똑같은 스트레스를 받더라도 60명 정도는 우울증에 잘 걸리지 않는 거지요. 예. 그리고 우울증은 한번 걸리게 되면은 예. 그 2년 안에 재발할 확률이 한 40%에서 50% 정도예요. 예. 그러다가 보니까 똑같은 일도 어떤 사람이 우울증에 걸리게 되면은 우울증에 걸려보지 않고 안 걸릴 것 같은 사람은 이해를 못 해요. 예. 이런 일이 이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해. 근데 그게 이제 본인의 입장에서는 더욱더 우울하게 되는 거고요. 그러고 나서 또 많이 영향을 주는 부분이 또 이제 술이에요. 예. 술을 갖다 많이 마시면 마실수록 어떤 그 자살에 대한 어떤 취약함이 있게 되고요. 예. 그리고 나서 만약에 똑같이 재산을 갖다 내가 몇 억을 갖다 손해봤다 하더라도 가족이 있고 없고가 또 엄청난 차이를 줘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게 되면서 또 어렸을 때부터 쌓아오던 생각에서 얼마나 이제 상황을 절망적으로 받아들이는 인지 구조를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또 영향을 받게 돼요. 알겠습니다. 또 얼마 전에 그 소설가 마강수 씨가 네.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도 있지 않았습니까? 또 1년 전에 미리 또 유서를 써놓았다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다면 1년 전부터 이제 자살을 조금씩은 생각을 하고 준비를 했다라고 생각을 되고 있는데 이 지금 마강수 씨가 1년 전에 유서를 써놨다라는 것으로도 볼 수 있듯이 자살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미리 조금씩 뭔가의 준비를 하거나 또는 징후를 주변에 좀 보였을 것 같아요. 이런 자살 생각이 있는 사람들은 어떤 징후를 좀 사전에 보이나요? 일단 죽음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되는데 예. 문제는 뭔가 하게 되면은 자살이라든가 죽음에 대한 얘기를 갖다 꺼냈을 때 옆에 있는 사람은 너무너무 무서워요. 그렇기 때문에 딱 막아버리게 되거든요. 예. 그런 얘기하지 마 이렇게 막아버리는 근데 그것도 거예요? 분위기로. 그러다가 보니까 사실 자살한 당사자는 충분히 자살에 대해서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가족들은 걔는 절대로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라고 이제 되게 되는 거예요. 예. 네. 그러고 나서 보통은 자살을 시도하시는 분들은
아주 완전한 자살에 어떤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을 택하기 전에 약간은 약한 방법을 시도하게 돼요. 예. 예를 들어서 가장 약한 방법이 그 진통제 같은 거를 갖다 다량 복용했다든가 그러나 큰 문제는 없으면은 가족들은 거기에서 한번 그러고 말겠지라고 생각하게 되는데 네. 그 다음에는 자살을 시도하는 당사자는 이 방법으로는 죽지 않는구나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극단적인 방법을 선택할 수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작더라도 자살이나 자해와 관련된 시도는 굉장히 심각하게 바라보고 즉시 치료를 해야 돼요. 대화 대화 내에서 좀 어떤 말을 한다거나 단어를 사용한다거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사람이 지금 좀 극심한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구나 또는 자살을 좀 생각하고 있구나라는 것들을 좀 캐치해낼 수 있는 것들이 있나요? 죽고 싶다. 진짜 자살하고 싶다라고 얘기한 분들은 없는데요. 예. 대부분 죽고 싶다라고 하지요. 예. 그런데 들으시는 분들은 그 죽고 싶다를 그냥 힘들다라고 들으면서 그렇죠. 우리 아이는 안 그럴 거야, 안 예. 그럴 거야 생각하지만 나중에 돌이켜놓고 보면 죽고 싶다는 얘기를 수도 없이 많이 했거든요. 그러나 그 얘기는 죽고 싶다가 자살하고 싶다가 아닌 그냥 힘들다는 얘기였다고 본인들은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제일 죽고 싶다. 또 어떤 분들은 굉장히 우울해지면서 갑자기 그 장기를 갖다 기증하겠다는 분들이 있어요. 예. 네, 그런데 보다 합리적인 기증이 아닌 그런 경우도 있고요. 또 진짜 유서를 하는데 그냥 유서를 작성한다는 분도 있고 유언장을 작성하겠다는 분도 있고 예. 그런 시도들은 그런 다음에 이제 사고가 나는 분도 있고요. 그런데 그 사고가 약간 석연치 않은데 그래서 보험회사에서도 조사도 하고 그러는데 당사자는 아니라고 하니까 그냥 아닌가 보다 넘어가기도 하고요. 네, 여러 가지 징후들이 있네요. 그렇군요. 그런데 이제 또 하나 걱정되는 게 이렇게 유명인의 자살 소식이 알려지면서 모방을 하는 자살, 그러니까 베르테르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드는데 네. 실제로는 병원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베르테르 효과가 입증이 됐다고요. 네, 왜 그런가 하면 자살을 하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예. 그 자살이 굉장히 합리적이라고 스스로 착각하게 되는 거예요. 예. 왜냐면 오늘 100만치 괴로워요. 근데 1년을 갖다 참고 살았어요. 예. 1년 뒤에는 200 정도의 고통이 돼요. 예. 또 1년을 참고 살았어요. 300 정도의 고통이 돼요. 그러면 오늘 자살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예. 그러나 본인이 용기도 안 나고 왠지 부모님이라든가 아니면 가족들한테 미안해서 못하고 있었는데 누군가 하는 거를 보다가 보면은 우리가 마치 물건을 살 때 어떤 물건을 평소에 사고 싶었는데 이거 사서 입으면 너무 옷이 튈까 아닐까 걱정을 해서 못 하다가 네. 저 사람도 저런 옷을 입었네? 그럼 나도 입어도 되겠네 하듯이 평소에 자살에 대한 생각이 있고 우울한데 뭔가 시도할 용기를 갖다 찾지 못한다거나 아니면 반대되는 생각이 조금이라도 막아줬던 분들한테는 유명인의 자살이 할 수 있는 거잖아. 저 사람도 자살했는데 가족들도 다 있었네. 그러면서 이제 뭔가 자살에 대한 촉발시켜주는 좀 거죠. 정당성이라고 해야 되나 명분을 찾게 네. 되는 약간 그런 효과가 있겠네요. 네. 근데 지금 또 혼자서 이렇게 자살을 한 사람도 있는 반면에 가족이나 지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을 모르게 혼자서 온라인 카페나 이제 자살 카페들이 요즘 네. 많이 있더라고요. 이런 카페를 통해서 함께 모여서 어느 한 또 다른 공간에서 자살을 하는 사례도 좀 종종 많이 전해지고 있거든요. 이렇게 함께 사람들끼리 모여서 동반 자살을 시도하는 사람들의 심리는 좀 어떻게 봐야겠습니까? 무서우니까요. 왜냐하면 우리는 자살하시는 분한테 자살할 용기로 살아야지요 그러지만 죽는다는 게 세상에서 제일 무섭잖아요. 네, 예. 그렇죠. 그거를 스스로 죽어야 되니까 너무 무섭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 함께 있었으면 하고 그러면서 또 누군가 자살을 서로 도와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만약에 이산화탄소를 이용하든 그랬을 때는 어느 시점이 넘기 전에 혼자 있게 되면은 중단하게 되거든요. 예. 그런데 누군가 같이 있게 되어야지 예. 서로 중단하지 않게 자살을 갖다 수행할 수 있게 도와주게 되거든요. 물론 이 도움이란 게 긍정적인 의미는 아니지만요. 그렇죠. 예. 네. 이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이 대표적인 이유가 말씀해 주셨듯이 우울증인데 네. 이 우울증을 치료를 받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기록이 남기 때문에 조금 더 망설여지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것 네.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과거 이제 몇 가지 사건들도 있었지만요. 예. 건강보험공단이랑 심사평가원의 진료 기록은요. 누가 해킹을 하지 않는 이상 예. 내가 아무도 알 수는 없는 거예요. 예. 그리고 지금도 어느 직장이건 어느 회사든지 간에 직장에 취직을 할 때 당신의 의무 기록을 열람하겠습니다라고 받는 직장은 제가 아는 가운데 단 한 군데도 없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치료 기록이 어떤 객관적인 피해를 조사라기보다는 사실 본인의 자격지심이 관계가 되는 경우가 더 많아요. 예. 그리고 많은 분들이 우울증으로 치료받으면은
보험 가입에 제한이 있을까 봐 두려워하긴 하지만 예. 우울증으로 인해서 소득이 없고 일을 갖다 못하고 그 기간이 1년, 2년 이어진다고 했을 때 예. 보험으로 해서 받는 돈과 본인의 너무 금전적으로 얘기해서 죄송하지 그 노동력 상실로 인해서 얻는 피해를 갖다 따지면요. 예. 노동력 상실로 얻는 피해가 훨씬 커요. 예. 그러니까 보험에 가입하기 서로 보험에 가입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하더라도 예. 우울증 치료를 받고 내가 열심히 일해서 내가 열심히 잘 살고 즐겁게 사는 쪽이 보험에 가입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우울증 치료를 받지 않는다는 거 훨씬 합리적인 선택이지요. 예. 그러나 이렇게 말씀드려도 대부분의 환자분들은 설득하기가 참 어려워요. 그거는 우울증으로 인해서 치료받는다는 것 자체가 본인이 굉장히 불편하기 때문인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예. 사회적인 전반적인 인식에 이제 정신과에 가서 치료를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이게 극단적으로 이제 정말 정신적인 문제가 있어서 치료를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좀 많은 것 같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한 인식 전환부터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왜냐하면은 흔히 우울증이 있거나 아니면 정신적 질환이 있게 되면은 마치 그 사람이 인생을 잘못 살아서 마음이 나약해서 그렇다고 생각을 예. 하는데요. 예. 그게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서 뇌 수술을 받고 우울증이 생기시는 분도 많아요. 뇌종양으로 우울증이 생기시는 분도 많아요. 예. 그러나 우리는 그분들한테 왜 똑같은 뇌종양이 있는데 왜 당신은 우울증이 생겨요? 당신은 마음이 약하고 잘못됐나 봐요 하지 않잖아요. 예. 우울증은 뇌에서 질병인 부분이 더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질병이라고 생각하게 되면은 극복하기가 훨씬 낫지요. 근데 또 우울증 치료제를 먹으면 오히려 이게 또 더 우울증을 극대화시키거나 다른 정신적 건강에까지 문제가 될 수도 있다라는 부분도 있던데 이거 사실입니까? 그거는 이제 우울증 치료제라고 해서 하게 되는 때 우울증과 관계되어 있는 약도 있지만 예. 예를 들어서 뭐 수면제라든가 항불안제제 같은 경우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수면제나 항불안제제는 과도한 용량을 과도하게 쓰게 되면은 그거는 예를 들어서 뭐 건망증이라든가 뭐 충동이 조절되지 않는다든가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겠지요. 그러나 우울증 치료제만 놓고 봤을 때 그 어떤 뭐 습관성이 된다거나 내성이 되진 않고요. 그런다 그리고 우울증 치료제는 치료제를 갖다 복용하더라도 효과가 나기까지 2주에서 6주 정도가 걸려요. 예. 네. 그럼 우울증 치료제를 드시더라도 그 안에 증상이 안 좋아질 수가 있지요. 또 마지막으로 우울증 치료제는 모든 환자분마다 맞는 약이 있어요. 네. 보통은 A라는 약을 쓰면 10명 중에서 6명에서 7명은 그 약에 맞지만 10명 중에서 3명이나 4명은 그 약이 안 맞거든요. 그래서 6주에서 8주 이상을 썼는데 호전이 안 되면은 그때는 다른 약으로 바꿔야 돼요. 그러나 예. 만약에 그 사실을 모르고 안 듣는 우울증 치료제를 갖다 계속 드시고 계시는 과정 중에 우울증이 악화가 되면은 그분은 오히려 아, 약을 먹어서 우울증이 악화가 됐어라고 인지하게 될 수밖에 없죠. 예. 이제 자살 예방을 위해서 이제 더 이상 좀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사회 구조적인 좀 변화가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떤 좀 정책이나 방안이 좀 시급히 마련되어야 한다고 보십니까? 사실은 뭐 잘 사는 나라, 편안한 나라가 되면 당연히 우울증도 줄겠지요. 예. 그리고 고령화도 언제까지 진행이 되지는 한계가 있거든요. 그때부터는 줄겠지요. 그렇지만 그런 점에 있어서는 저는 구조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자살에 대해서 결국은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는 하나를 딱 잡는 게 중요하거든요. 예. 근데 컨트롤할 수 있는 제일 중요한 하나는 역시 우울증인 것 같아요. 예. 그런데 그것도 어떤 사업으로 우울증 치료 쪽으로 끌어당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오늘 얘기한 바를 갖다 나라가 분명히 좀 안심해줬으면 좋겠어요. 예. 절대로 기록이 남지 않는다. 기록이 남더라도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 국가공무원 채용에서 아무런 불이익이 없다. 그리고 보험에 있어서도 불이익이 없게끔 만들어주고 예. 그거를 나라가 캠페인을 해서 우울증 치료를 받지 않는 마이너스 요인을 갖다 국가가 좀 주도해서 없애주고 분명하게 알려줬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경찰 공무원이나 소방 공무원 준비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우울증으로 치료받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예. 예를 들어서 그런 경우에 경찰 공무원 되는데 우울증 약 먹은 기록이 있어도 아무 문제 없다라고 누가 좀 분명히 얘기를 갖다 해줬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이게 자살이라는 게 이유야 물론 개개인의 사정에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 음주에서 자살이라는 걸 극단적 선택까지 가지 않도록 막는 것 좀 국가적인 책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네, 지금까지 최명기 정신과 전문의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